네, 세 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을 했죠. 이제 개봉 3일째를 맞는 날이고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이틀 동안 소식들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세 분께서 오늘 행사를 맡는 그 말씀, 또 관객들에게 전해주실 말씀, 간단히 소개 말씀부터,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지 역할 맡은 배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날씨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 오셔가지고 관람을 해주시고 이런 자리 갖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MC 더벙커 감독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우신데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도 굵고 간명한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행사를 좀 더 약간 일도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키워드에 따라서 마치 챕터를 넘어가듯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첫 번째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책상 안에 갇혀서 과연 이 시나리오는 분명히 재미있는데 이게 영화가 됐을 때 과연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감독님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것을 이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무슨 어디 공간에 갇히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왠지 DMZ 밑에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한다면 굉장히 영화적으로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더군다나 테러라그라는 영화를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 공간적인 세팅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닮아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몰입의 측면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 라이브에 등장하는 고층 건물을 뒤집어서 땅에 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깊이가 30m라고 하고 그런 한정된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영화를 이제 구사하시게 된 건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바로 느낌이 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윤지희라는 인물은 보자마자 천사표인 거잖아요. 방금 전에 사실 처음 아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서 감독님이 윤지희의 이름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감독님이 아까 한 15분 전에 전화했는데 윤지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리적이고 지적인 의사. 그래서 근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북한으로 불리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지적인 의사 여기에 제안이라면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역은 극 중에서 A앱인데 궁금해서 역시 저도 15분 전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인물은 그럼 한국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이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름이 이백경이에요. 이백경. 그 영화 백경에 나오는 모비딕. 모비딕. 네. 그 인물 이름이 A앱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A앱도 이제 고래한테 백경한테 다리가 없어져서 다리 하나가 없는 상태의 분이라서 네. 아마 그렇게 붙이신 것이지 사실은 않을까? 그랬다기보다는 시나리오 거의 마감할 때까지는 다른 이름이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아무래도 주인공 이름을 조금 뭐를 어떻게 해볼까, 뭐가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 좀 궁리를 해보다가 우연찮게 그 에이브 선장의 캐릭터의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 영화의 시작 부분과 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또 둘 다 굉장히 집념에 찬 인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아무리 PMC를 소재로 삼았다 하더라도 제목을 PMC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과감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사실 이제 한국 영화로서 신선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영화의 거의 모든 대사가 사실은 80%가 영어 대사이고 한국어로 나오는 대사는 추임새이거나 아니면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을 때만 한국어 대사 나오는데요. 하정우 씨,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강렬한 욕이 있죠. 네. 하정우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리 영어 대사를 이제 대사의 차원에서 숙지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무엇보다도 대사를 엄청나게 빨리 소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정우 씨는 이전에 베라파미가와 함께 그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미 미국에서 찍었던 영화들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익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가씨에서도 일본어 대사가 한 60%가 일본어 대사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사례라는 작품의 경험도 있었고 영어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 아가씨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좀 생소하잖아요 일본어가. 네. 그래서 그때도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연습을 해왔는데 그거 그대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일찍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정규 씨는 이제 또 이제 북한 연말 연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곡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두 편의 큰 영화들을 봤지만 그 영화 속에서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는 데다가 주인공은 거기에 고립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그 인물이 전방위적으로 다른 인물들하고 계속 전화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극 중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A역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초반에는 굉장히 완기왕성하게 움직이지만 이미 중반부터 다리를 다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벙커가 이미 고립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한정된 공간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인물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극 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하고 전부 다 교신을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자체는 가장 많이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인물 자체의 육체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색적인 긴장감을 주거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액션 스릴러를 만들 때 이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물을 묶어두는 선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멋지게 영화 속에서 바꿔내시는 감독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왜 이 구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터널 같은 영화 말씀드려서 더페러라이 그런 영화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그야말로 다중적인 상황 속에서 갇혀 있으신 건데요. 영화 특히 중반부 이후에 그런 한정된 상황 속에서 연기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떤 연기의 어떤 자세라고 볼까요? 생각이라고 볼까요?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테러 라이브 때도 그랬고 터널 때도 그랬고 관객 입장에서 과연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과연 재미있을까? 일단 그러한 원론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소하게 작은 이제 허들들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PMC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쓰러지거나 그 모니터가 또 뭐 쓰러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작은 것들을 계속 미션을 주어져서 이 인물이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허들들을 넘어가는 설정들을 잘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를 하면 예기치 않은 계획되어지지 않은 그러면 또 그거를 꼭 포인트 삼아서 그 연기까지 하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 작업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그런 정말 보석처럼 우연히 맞이하게 된 상황들을 많이 건졌던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상균 씨가 맡았던 윤주희라는 인물은 이제 동선이라는 측면에서는 A앱의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하정우 씨는 이제 영화 속에서 다양한 어떤 연기들 상황을 연기하시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연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직접 기술적으로 하기 좀 어려웠던 이 그거 안 했어요? 네네. 다 껌이었군요. 만만치가 않았어서요. 전부 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위트룸 장면에서는 그 엄청난 그 영어 대사를 소화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서서 대사를 하거나 앉아서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언가를 하면서 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교신을 통해서 대사를 하고 또 그 공간에 있는 마쿠스와 로건하고도 얘기를 하고 맥켄지하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대원들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그냥 종합적으로 그 장면 안에서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사실 그 처음에 그 장면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것이 저희 초반 장면이었어요. 초반 회차여서 1회차부터 5회차까지가 이제 그 회담장으로 가기 직전 그 파우더룸에서 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맥킨지랑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가 5회차인데 영어 대사의 70%의 분량을 그 5회차 만에 다 찍어냈던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관객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뉴스 보도 장면들을 아주 빠르게 몽타주를 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상황들을 아주 급박하게 연락을 받게 되고 잠시 후에 이제 인물들이 등장해서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하정우 씨가 영어를 하는데 너무 빨리 빨리 준비운동 시켜드리는 게 영화를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소원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어떤 이야기나 주제에 관한 얘기도 좀 이 여기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의 핵심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윤지희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 인물의 핵심은 과연 말을 믿어도 될까? 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화에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A업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하면서 설득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 말을 믿을까? 저 사람 말을 믿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불안이었을 텐데 이성규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그 자기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여태까지 자기랑 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이 없고 뭐 등등의 이런 상황에 있는 A업을 믿게 됐다라고 이 윤지가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때 A업을 했습니까? 약간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에 저는 저희 가족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앱이 저희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집돼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면 조금 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정우 씨가 처해 있는 그 A앱이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 모두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낙하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던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호세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로건에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 과정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윤지를 살릴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상대가 원래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윤지가 바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직접 합니다. 바로 본인이 이제 충격을 가하고 빠져나오면서 지혈대를 던져주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사실은 병주고 약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A업이라는 인물은 이미 호세, 그 다음에 로건이라는 인물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게 될 경우에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믿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인물인데
근데 상대가 제시해 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혹은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되어서 서로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맡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정우 씨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극중 인물은 왜 상대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 그랬지만 로건이나 호세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동료애라는 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윤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호세와 로건은 사고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그 상황에서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윤지마저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인물이 한국에서 전사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낙하산 사고로 인해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또 아끼는 부하 직원을 잃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물론 본인의 다리도 잃게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다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PMC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 다시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로건과 호세를 잃고 나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윤지를 살리면서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씻김과 용서를 구하고자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감독님께 관련해서 역시 그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걸을 때의 느낌이 사실 두 사람이 한 민족이다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인 휴머니즘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어쨌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주제는 다루기가 시나리오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쓰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는 정말 수도 없이 바뀌어서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올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때 시나리오를 고치시지는 않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저희가 촬영할 때도 미사일도 쏘고 막 그래가지고 외국 배우분들이 되게 좀 무서워하셨었어요. 촬영 자체를. 네, 저희 또 촬영장 세트장이 파주여가지고 전부 다 파주에서 찍었거든요. 글쎄요. 올 4월부터였죠. 어찌 보면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근데 또 크게 보면은 70년 동안 안 바뀐 것도 있잖아요. 예, 그 궤에서 본다면은 또 이 안에서 남북한 코드를 다룬다고 했을 때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크게 달라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뉴스 몽타주는 지난달에 찍었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거 뉴스 대사들은 무조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어서 참고했습니다. 재밌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을 볼 때 마음은 어떨까라는 걸 상상해 보게 되는데 치사회에서 처음 보게 되면 본인 위주로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괜찮은가. 근데 이 작품은 편집본을 여러 번 봤었어요. 후반 작업을 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들을 봐왔었죠. 그래서 시사회 때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 이성규 씨는 그렇게 시사회에서 본인의 연기 말고 나머지 측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던 어떤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언배 때 처음 봐가지고요. 언론들 식사할 때 처음 봐가지고 기자분들 미국 분들 눈치 보는 어떻게 보셨을까? 네,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장면으로 따지면 저는 아까 장면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볼 때 대체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공중에 매달려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될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압도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또 A의 감정과 어떤 선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통쾌하고 뭔가 탈출하는 느낌이 저도 다가왔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 장면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가 시종일관 지하에서 좁은 공간에서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확 터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 장면은 마지막에 찍으셨나요? 언제 찍으셨나요? 가급적 순서대로 촬영을 하려고 했고 그 장면은 아마 거의 되게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에게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한 영화를 찍고 나면 너무나 하정우 씨처럼 좋은 수많은 영화들을 찍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영화마다 이 영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정확한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만을 보고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이 영화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배우 스텝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라든지 충분히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한 2, 3일 되고 아마 수도 없이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관객들의 어떤 뜨거운 반응들 혹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시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이 영화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할 얘기는 사실 미래 영화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이죠. 정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붙잡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은연중에 드는 생각은 영화를 보시기에 조금 물리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영화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밌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자리가 어쩌면 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무대 인사는 뭐 가겠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영화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나누는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극장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프로파일링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포즈를 제가 약속을 해드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왼쪽 한번 보시고 오른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